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하게 장유리나입니다. 호황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현 시장 지금은 또 혼조 장세인데요. 오후장 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2100선의 지지 여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문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 집중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대응 태세 저희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여러분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되는 부분들 함께 남겨주시고요. 스크린 공략지 원하신다면 콩프로 딱 3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또 환영 댓글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시장 시원하게 또 고민을 해결해 주실 홍광표 프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장 보면 단기간에 또 지수가 올라온 만큼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차익을 하고 싶은 욕구, 또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다가 또 어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서 시초가 일단 하단으로 내려갔었는데 사실 올라온다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향후에 어떤 또 북한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면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은 대북 악재로 인해서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 보합권으로 올려놓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묘한 장세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회복 시기와 강도에 관해서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그 시장인 만큼 어찌 보면 시장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저희가 당황스럽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1,400대 갔다 2,200까지 올라왔는데 그만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위니까 자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어제 간밤에 서부 텍사스유도 40달러까지 올랐다가 금일 지금 37.5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시간대로 변동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40달러 이상을 가면 아무래도 미국의 세일 5일이 아마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또 경계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요 회복 기대감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유가는 조금 지금은 좀 경계 심리로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상승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원하게 상승할 구간은 아닌 걸로 분석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시장은 계속 혼조세이니까 종목별로 실적 우선주, 실적 관련주나 아니면 향후 성장주를 찾아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 종목들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오늘 좀 눈여겨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슈 특징지로 그냥 찾아왔습니다. 매매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오늘 제일 핫한 빅텍입니다.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서 대북 관계가 악화일로에 들어서면서 어제 시간에도 오르고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 이후에 최악의 대북 관계로 들어가면서 지금 북미 관계도 문제는 미 대선이 지금 11월 달로 돼 있기 때문에 재선 관련 트럼프 관련이 아무래도 북한한테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흑인 사태도 있어서 아무래도 자국의 미국 안의 문제를 생각을 하지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를 신경 써줄 정도의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하고 향후에 금강산 쪽에 군사시설 설치한다는 오늘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대북 문제는 북한에서 언급하는 거를 아무래도 좀 더 귀를 기울 필요가 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사실 지금 현재 8,900원대인데요. 월봉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사상 최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초반권에 있는 주가가 오늘 거의 9,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분봉을 보시면 보유자분들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수가가 하단이라고 그러면 위 고가로 더 노릴 거면은 중간에 그 가격을 8,150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한다는 기준을 갖던가 아니면 본인은 수익을 더 챙기겠어 그러면 8,500원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기존의 보유자만 볼 수 있는 영역이지 신규 진입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 또 이격이 워낙 벌어져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 그리고 대북주들의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11시쯤 청와대에서 강경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관련주 방산주들은 11시 반쯤 이 장중의 고가까지 터치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점검 계속해서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요. 예, 드디어 제가 5G 관련주를 이슈 특징지로 가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에이스테크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기지국 안테나 RF 쪽에 다양한 장비 개발하고 있고 제조 판매 중인 회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전국 구축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고 해서 향후 3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사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아무래도 지금 화웨이 제재하면서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반도체나 그쪽에 상당히 지금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향후에 반도체 업계의 피해가 커지면서 향후에 좀 완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인프라 투자 오늘 기사가 있기 때문에 5G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5G 쪽에 일단 기기 통신 장비 쪽에 관련주이기 때문에 향후 이슈가 될 만큼 현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차트 보시면 현재 주가가 9,070원대인데 최근에 계속 등락권을 취하다가 2일 전에는 어차피 지수가 빠진 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8,000원대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분봉을 잠깐 보시면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보실 가격은 9,000원 초반권에서 8,900원까지는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상단으로 갔을 때 중요한 자리가 9,400원이 돌파가 되면 상방향으로 확실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권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상단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상단 가격인 9,900원대까지 보시고요. 지금 9,900원이면 대략적으로 10에서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10,000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상방향으로 11,000원대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는 8,200원대 이탈하면 조금 종목이 많이 출렁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은 5G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긴 하지만요. 오늘 장비 쪽 5G 괜찮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화웨이 규제, 미국 쪽에서 좀 완화하겠다라는 호재가 나오는 만큼 관련주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 눈여겨볼 종목을 또 점검해 봤고요. 또 시크릿 공략주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외쳐서 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역시도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고 또 궁금한 종목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볼 종목은 코드번호 253450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 OTT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CJ ENM의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짝 분할되어 설립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로 완성도가 화제성 높은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공개 중에 있는데요. 이 종목 6월 4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최고 수익률 6.66%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한올 바이오파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엮이는데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진행한 임상 결과에서 이 염증약으로 쓰이는 텍사 메타손이 코로나19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종목 6월 12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15.32%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핫한 종목도 오늘도 들어가 있네요. 수익 난 종목 리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1의 드래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이후부터 해외 파트너십도 확대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홍 프로님, 중장기적으로 좀 잡고 가는 방안은 어떨까요? 제가 원래 3분기 때 그러니까 계속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는 약간 타이밍 잡기가 애매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등락하면서 본 거는 제가 이게 OTT 사업이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때 제가 장난치면서 용 나온다고 그 얘기 했던 건데 용이 이제 드래곤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 케이블 쪽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워낙 지금 거의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향후 이슈는 맞는데 사실 저평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택트의 마지막 관련 아닐까 싶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1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녹화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요즘에 워낙 그런 케이블 쪽에 녹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슈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3분기부터 이제 대작 드라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해외 파트너십을 아무래도 3분기 이후에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있으면서 향후 발전 가능성도 조금 있다 보니까 얘기한 거고요. 차트 위치상은 저는 8만 원 밑이면 사실 계속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일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 고점에 8만 8천 원이 넘어가면 조금 하반기까지 가져가면서 대략적으로 9만 8천 원에서 10만 원권까지는 보셔도 될 겁니다. 이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으로 가져가려면 시간은 걸리니까 사실 8만 원 하단에서는 분할로 공략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8만 8천 원을 제가 1차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데, 그 부분이 돌파되느냐 그 부분을 보시고 향후에 좀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9만 7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까지 목표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한올 바이오파마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종목 홍프로님이 또 강조한 종목인데요. 덱사, 메타손 국내 관련주들 훈풍 있습니다.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또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홍프로님 어떨까요? 사실 어제 제가 차트를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전날 꺾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항상 장이 어려울 때는 어떤 걸 하시냐면, 종목이 내려가서 싸다는 느낌이 드는 종목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시장이 약할 때 투자자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오류된 판단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 세력들이,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통틀어서 어떤 종목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당연히 상단에 있는 종목을 올리지 하단에 있는 종목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투자자라면 좀 어느 정도 캐치해야 될 부분이고요. 차트 위치로 보시면 일단 덱사 메타손 오늘 신일제약이 아마 대장주로 보여지는데, 제가 말한 자리를 가긴 갔습니다. 38,000원대 가서 1차적으로 눌리는데 이평이 이탈은 안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좀 차익이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몇몇 종목 빼고는. 그래서 상단으로 보신다면은 제가 추가로 상승하면 4만 원대 이상을 본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절반 차익자리가 맞고요. 그리고 분봉을 보셔도 시초가부터 계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30분봉이. 그러니까 수렴이 하단이 3만 2천 원이 이탈을 안 한다면 2, 3일 더 봐서 3만 4천 원대 돌파되면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고, 또 하나는 신규 진입하려면 좀 하루 이틀은 흐름을 보고 하시고요. 3만 8천 원에서 차익 못 하신 분들은 종가가 3만 4천 원이 올라와야 안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께서 또 오늘 더구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려주실 게 있다고 했는데요. 맞나요, 홍프로님? 예, 일단 제가 저번 얘기할 때 종목인데 지금 사실 수익은 나 있는 상태인데 왜 얘기하느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종목이 사실 이어폰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아이폰이 움직여야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니틱스나 여러 가지 종목들, 그러니까 웨어러블 관련주들이 있는데, 더구전자가 이제 예전에 아이폰 쪽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지금 워낙 회사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주가 보시면 지금 타 종목 대비는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올라간 고점을 한번 저점을 깨긴 했었는데 종가도 만들었고, 30분봉 보시면 하단으로 그냥 순식간에 지수 빠지면서 N자로 꺾었던 건데, 이 복귀되는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다른 종목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8,300원 이하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흔들리면서 자동으로 그날 가격이 왔고요. 위로 간다면은 지금은 직전 고점 자리도 있긴 한데 9,200원이 돌파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상단에 일단 지폐로 바뀌는 10,000원대 이상 목표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폰의 그 콩나물로 생긴 이어폰이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그 수치도 워낙 커지고, 웨어러블 쪽에서 이어폰이 올해 아무래도 2억 3천만 대 예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마 1억 3천만 대인가 1억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2배 이상의 시장이 되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 또 스크린 종목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외쳐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공개해 주실 나이스 공략주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홍프로님, 오늘은 또 어떤 공개 공략주 가져오셨나요? 제가 사실 제약주를 원래 좋지 않다고 해놓고 지금 연속으로 이틀을 공략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사실 제약을 가져오려다가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3연속을 계속 내보내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예전 그러니까 4월 중순쯤에 했던 자율주행차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지금 당장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프로그램 탑재가 된 차량이 지금 7월부터 아마 판매 시작하는데 테슬라는 하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부분 자율주행 차량들은 이제 제네시스급에는 있는데 향후에 아마 그랜저 이하급도 전부 다 탑재가 되니까 이슈는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이 유니트론텍입니다. 이게 아마 종목이 어찌 보면은 제가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던 종목인데 작년에 유니트론텍이 국책 참여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AI 컴퓨팅 모듈 개발이라는 국책 산업을 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그 신성장 사업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입지 강화 중인 회사고요. 지속적인 개발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향후에 매출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상당히 회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주가가 높긴 한데 아무래도 7월 달이고 지금 분할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분봉을 보시면 하단이 이탈은 안 했는데 살짝 꺾이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상단이 돌파가 되면 바로 바뀝니다. 자치가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대략적으로 6,690원이니까 6,650원 기준가로 보시고 아래 위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돌파가 되면 1차적으로는 조금 목표가를 7,500원까지 잡겠습니다. 그래서 7,500원대로 1차 목표가를 보시고요. 하단에 6,10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하단을 조금 다른 종목보다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하지 않는다면 사실 요 구간에서는 조금 분할로 대응하시고 상단에 7,500원이 돌파가 되면 조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대략적으로 8,000원대 이상을 갈 수 있으니까 2차 목표가는 제가 8,500원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 종목들도 빠질 때 막 7%, 10%까지 그냥 한 번에 조정이 나오니까 항시 최근 매매법은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 제시한 종목은 유니트론텍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7,5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크릿 공략주 오늘은 또 몇 글자 가지고 오셨나요? 예, 7글자 종목입니다. 요즘 계속 이상하게 7글자 종목이 그러게요. 꽂혀가지고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 적외선 영상 센서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 센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 큰 힌트를 드리면 제가 예전에 사실 공개 공략주를 오픈했던 종목인데 엄청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그때는 자율주행으로 가지고 왔는데 황당하게 코로나19 열 장비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향후에 자율주행 쪽으로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움직였는데 이유가 군사용 적외선 센서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빅텍의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센서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만큼 향후 성장성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지만 미래 성장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장 증설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설명드렸는데 공장 증설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항상 회사가 향후에 발전할 수 있고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생산 능력 때문에 납품이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도 묶이는 7글자 종목이다라고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보시면서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프로 되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 넘어가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만요.
여러분의 고민들 이제 해결해드리는 시간,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거기 관련된 얽힌 사연들도 함께 남겨주세요. 현재 또 유튜브에는 이모션님, 영웅호걸님, 망고포도님 계신데요. 함께 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9191번님의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매입가가 19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 좀 계좌는 손실권에 계시고요. 주가도 보니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프로님,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원래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알마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이 린드버그 수입해서 이제 직수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경우의 수가 다르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고가형 약간 종합 생활 전문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 패션이나 아니면 뭐 코스메틱 중에 지금 고가 상품을 지금 수입해서 판매하고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신세계 인턴은 중요한 게 고가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좀 한정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아무래도 실적 변동성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1년 매출이 1조 4천억 뜨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1차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기관이 지금 거의 1개월 이상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 내수주이면서도 약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한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현재 성장성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모펀드 투신 엄청 매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세는 되게 약합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거니까 수급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19만 원이면 크게 손실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이 되는데 비중이 좀 5%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단 하단이 박스권 하단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17만 원 초반권입니다. 17만 원 초반권이 이탈하면 좀 손절 부분으로 보시든가 하시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 가격으로 보면 18만 원, 19만 원이 올라가야 상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초반권 올라가면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는 게 1차적으로는 좀 가깝게 하겠습니다. 20만 원 초반, 그러니까 20만 3천 원, 2천 원까지 보시고요. 하단에 17만 2천 원이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올해 실적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9만 원 초반까지 오르는지도 확인 여부 필요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3590번님의 한국 알콜입니다. 비중이 20%고요. 매수가가 14,650원입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손절 고민입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데 홍프로님, 손절하고 좀 다른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아니면 좀 더 두고 볼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의 수수료만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저도 그때 말씀드린 게 손소득제는 계속 이슈가 살아있을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이틀 정도 보면서 15,500원이 돌파가 되면 상방향으로 바뀌긴 합니다. 근데 15,500원 올라가면 목표가를 16,000원으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상승력이 강했던 종목이고 16,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윗방향으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차트로 보시면 지금 더딥니다. 그래서 이틀 안에 15,500원 돌파되면 16,000원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고 비중 관리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16,000원까지 보시고 만일에 16,000원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17,000원 초반권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손소독제 관련 이슈는 좀 살아있다고 합니다. 비중 관리하시면서 목표가 16,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43번님의 코아시아입니다. 비중 30%인데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면서 고민을 또 보내주셨어요. 홍프로님, 바로 좀 물어볼게요. 손절이 좀 가능할까요? 이거 손절만이 답일까요? 이게 지금 종목의 뷰를 보시면 코아시아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시스템 파운드리 쪽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쪽 계통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찍은 그 SNS텍하고 FST는 지금 아직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고 나왔는데 향후에 어찌 보면은 그 3분기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올해 실적이 3분기 체크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괜찮으면 3분기도 좀 좋아지긴 할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업황으로 지금 보다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불황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OLED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주가 차트로 보시면은 8,000원이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100원대가 기존의 음봉 상단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면은 9,500원 돌파하면 시청자분 그러니까 9,400원 후반권 9,500원 돌파하면 시청자분 매수가 위까지 가능합니다. 1,500원까지 가능하니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기관 수급이 있나 체크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투신이 5월 말까지 매도를 엄청 하다 최근에 매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조금은 기관 외국인 수급 돌아오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9,400원 넘어가면 상단 노리면서 매수가 이상에서 비중 관리를 하시고 돌파가 된다면 좀 더 위 상단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너무 오래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9,400원 돌파하면 1,500원, 11,0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8,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수급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8596번님의 우원개발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 6,700원인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빠지고 있고요. 손실권에 계십니다. 탈출할 수 있는 전략, 대응 방안 있다면요? 제가 사실 추천하고 별로 손실난 게 없었는데 약간 그쪽 관련주입니다. 근데 토공 쪽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주 관련된 종목도 되고 상당히 괜찮은데 제가 분석을 개별로 며칠을 해봤더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토목하고 지금 건설 소형주들은 약간은 북한하고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시멘트도 그 얘기 드렸었는데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국내 산업도 산업인데 북한에 무슨 건설 지원하거나 그러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원개발도 어찌 보면 이낙연 테마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이탈이 됐었다가 지금 구간에서 지지받고 있긴 한데요. 30분봉 보시면 아직 자리가 안 잡혔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6,300원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6,300원 돌파가 중요하고요. 시청자분이 지금 약간은 괴로우실 텐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6,300원 돌파하면 상단으로 1차적으로는 7,000원 이상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최종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대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이낙연 총리 쪽, 이낙연 국회의원의 아무래도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000원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7,700원 정도까지 제시해 드리는데 1차적으로는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니까 상단으로 갔을 때 6,300원 돌파하면 상단으로 7,000원 초반, 그 다음이 7,7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7,700원대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시청자분 다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쌍국투자 이어가세요. 자, 그럼 3957번님 현대제철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20%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3%대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철강업계 1,000억 원대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서 자금난 해소에 나서겠다라는 오늘자 기사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이야기도 엮어주신다면요, 홍 프로님. 일단은 지금 업황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문제가 이제 내수 감소 부분도 있고 냉연 강판도 강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장성에 약간은 의문이 제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리포트로 보더라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매출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종목 자체가 거의 20조 매출이 나왔었는데 올해 아무래도 한 18조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천억이 아니라 2조가 아무래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수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관 매도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일 것 같고요.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지금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니까 윗방향으로 가려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19,100원이면 사실 제가 말한 자리까지 이게 아마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23,500원 돌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25,000원대면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25% 이상 수익인데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들어서요. 23,500원이 돌파하면 25,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하단에 19,000원이 지금 시청자분 근처 매수가인데 19,0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증권사의 보수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하단 19,000 이탈 시 전략 매도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 대응해 보시고요. 또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문의 주시면 되고요. 또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홍프로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차 힌트로는 7글자 라고 했는데요. 그럼 2차 힌트는 또 뭐가 있는지 홍프로님께 잠시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홍프로님, 시크릿 공략주 2차 힌트는 또 뭐가 될까요? 2만 원대 초반권 종목입니다. 2만 원대 초반권의 종목이다라고 또 두 번째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확실히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차원에서 한번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5118번님의 사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테린 포장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3,700원이고요. 비중은 6%라고 합니다. 홍프로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상담 잘 부탁드려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홍프로님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골판지 관련 주면서 이제 포장 관련 그러니까 딱 이름이 테린 포장 아닙니까? 그래서 100%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 제지주 쪽은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업황 진입하기가 만만치가 않고요. 두 번째 공장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공장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적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문제는 제품 가격이 인하가 많이 되면서 소비 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약간은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는 코로나19 때 하락했던 자리를 복귀는 했다가 기존 종목처럼 상단은 가지 못했고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려면 좀 강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크게 손실은 아니신데 3,900원대까지는 일단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목표가는 상단에 4,100원을 설정해 드리고 분봉 잠깐 체크해 드리면 하단에 꼬리는 나오지만 더 이상 하락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3,500원대 이탈 안 하면 계속 유지하시면서 상단으로 갔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3,85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4,100원은 충분히 가니까. 그리고 기사 내용이 뭐가 나올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서 최종 목표가를 4,100원에서 최대는 지금 4,400원까지 설정해 드리니까 하단은 지금 지켜야 됩니다. 사실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떨어지면 사실 조금 좀 지지받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니까 현 구간에서는 꼭 그 부분은 체크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4,100원에서 4,400원 최종 목표가로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하단도 지지받으시면서 어떤 부분 또 고민되는지 있으시다면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3557번님의 포스코 ICT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살짝은 손실권에 있는데 만약 홍프로님 출구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올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 거의 대장주인데 문제는 ICT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종목으로 보시면은 5,000원, 4,000원대 종목인데 지금 시총이 거의 7천억대 육박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포스 프레임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그 미래 성장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봇하고도 관련이 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기관 수급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기관 수급도 최근에 매도세가 아주 강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약간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틀 전에 지수 급락 나오는 날 지금 복귀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역배열 상태에서 움직여야 돼서 장기 입형 부근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위로 상단으로 간다고 하면 30분 봉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4,700원대 안착하면은 한 번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4,700원 넘어가면 1차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이 종목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슈가 나온다면은 최종 목표가를 5,300원으로 왜냐하면 더 높게 잡아드리고 싶은데 종목이 좀 더딥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한 7, 8년 전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아는 게 있어서 조금은 5,500원 이상 하고 싶은데 좀 더딜 때가 있으니까 최종 목표가는 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슈도 또 빠르게 점검해 보시면서 주가도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696번님 클리오 또 신청이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20%. 상담 부탁드려요. 손절을 좀 해야 될까요? 라고 또 고민을 주셨는데 기관도 5거래일째 팔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보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손실권에 가신데 탈출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갈까요, 프로님? 사실 제가 예전에 2만 원 초반에 해서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공략주로 드렸는데 9달 얘기 그때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인데 사실 회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시총으로 잠깐 보니까 지금 3,200억에 다른 화장품 회사보다는 흑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때문에 그러지 않나. 중국 방문 얘기 나왔다가 그때 제가 단기로 한국 화장품이랑 몇 개 종목을 했어서 올라갔었는데 최근 위치 보시면 장기 입형에서 박스 하단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차트 위치 보시면 이탈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기관 외국인 수급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왜 기관이 지금 연일 매도하는 게 5월 28일 이후부터는 매도세가 훨씬 많아졌고 외국인도 중간중간에 매도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좀 꼬인 게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3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형으로 보면은 지금 꺾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위치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17,500원은 이탈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분봉 보시면 지금 2만 원 안착하면 윗방향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2만 원 초반이 안착되면 재질문을 하시고요. 만일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23,500원에서는 비중 절반 줄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최종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17,500원 이탈 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은 주의해 주시고요. 2만 원 안착이 되는지 또 확인해 보셔서 전략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57번님 현대차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비중 30%, 매수가 93,900원인데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현대차도 주가를 살펴볼까요? 현대차 주가 흐름 보니까 1.58% 또 하락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오늘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주신다면요, 프로님? 최근에 악재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제네시스 신형 나온 게 엔진 불량에 디젤도 뭐 그 5년에 10만으로 지금 AS 기간 20만인가로 바꿨고 또 하나 그랜저 신형도 엔진 떨림하고 또 이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는 좀 기사를 거의 다 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에 나왔을 때 9만 원대 초반에 사면 10만 원 가면 10만 원 이상에서 11만 원 사이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 근데 차트 위치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지수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더불어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실적도 실적이고 최근 리포트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위치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온 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현대차 관련 차량들의 약간 하자 부분 때문에 조금 기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영향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제네시스 관련해서 생산 중단한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디젤 관련일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수급 잠깐 보시면 기관이 문제가 연기금하고 투신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들이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조금 몸살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드렸는데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10만 5천 원이 돌파하면 상단으로 11만 원까지 보시고요. 시청자분 매수가가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9만 5천 원 이탈 안 하면 유지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략 잘 참고하셔서 또 수익 많이 나시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보니까 스카이님 JW 중해제약을 또 댓글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보령제약을 신청해 주신 3625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방송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글을 남겨주셨는데 매수가는 17,1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홍프로님 의견 주신다면요. 사실 좋게 봤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시세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도 제가 봤던 종목이긴 한데 보령제약하고 제가 좋아하는 제약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안 좋다 하니까 다 싫어하는 줄 아시는데 결국엔 수익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근데 고령화 추세되면서 사실 노인복지하고 치매 관련 생명과학 그리고 CMO라고 그 위탁해서 생산하는 그런 업황들은 향후에 좀 미래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에 아무래도 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관련된 신약 관련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 기관 수급이 있나 한번 체크 좀 하겠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매도세가 며칠 나왔는데 매수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차트 위치 보시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작년에도 보시면은 급등이 한번 나왔고 지금 고가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청자분 매수가가 좀 높긴 한데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방향으로 준비는 돼 있으니까 이 점은 체크하시고요. 주봉 보셔도 그렇고 월봉도 아직 고가를 넘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만일에 종가가 17,000원대를 돌파를 하면 신고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윗방향에서 상단이 지금 18,000원입니다. 근데 18,000원의 거래량이 지금 430만 주 정도 나온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돌파하면서 만약에 400만 주 이상이다 그러면 1차 목표가 그러니까 상단 목표가를 18,500원 그다음에 19,900원대를 제시해 드리는데 내일하고 모레 시그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분봉에서 보시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됐다가 지금 한 번, 두 번째 올라가는 거라 만일에 17,000원대 돌파되는 순간 시청자분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되면 직전 고점 돌파해서 위로 18,000원대 이상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최대 목표가는 19,900원으로 그리고 하단이 깨져야 되지 말을 자리가 지금 말아야 될 자리가 15,000원 초반권인데 근데 시청자분 매수가를 보면은 지금 하단에 15,300원대가 10%대인데 15,000원을 최종 매도가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아직 상방향까지는 갈 힘이 남았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고요. 15,000원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 많은 분들 보내드려야 되는데 실시간 종목 상담 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후장 또 어떻게 흐름 이어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급관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말씀 드렸고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